자, 또 한 가지가 또 다른 거를 해볼 텐데, 우리 트랜스폼 변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 또 한번 해볼 텐데, 우리 출석 점수, 중간고사 점수, 기말고사 점수를 우리 이용을 해서 새로운 변수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각각을 가중치를 줘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트랜스폼이 아니고 이번에는 컴퓨트라는 변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컴퓨트. 그럼 제일 마지막에 우리 새로운 j라는 변수가 만들어지는데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요거를 우리가 최종 점수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최종 점수로 이렇게 바꿔 주시고, 자, 포뮬러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여기 우리 출석 점수 그 다음에 곱하기 0.2 해주고요. 더하기 중간고사는 0.3. 자, 중간고사 곱하기 0.3 또 더하기 그 다음에 기말고사 곱하기 0.5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각각을 가중치를 줘서 최종 점수로 계산을 해주면 컴퓨트라는 거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트랜스폼은 기존 변수랑 연동이 돼서 변환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컴퓨트는 새로운 변수로 우리가 해서 하나의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최종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최종 점수는 출석 20% 반영한 거, 중간은 30% 반영한 거, 기말은 80%를 반영한 점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점수는 우리 분석할 때 연속 수치형 변수이기 때문에 explanation으로 가시고 descriptive, 그 다음에 제일 최종 쪽에 최종 점수를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돼 있고 히스토그램으로 분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만약에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내용을 결과를 창을 클릭하면 이 디스크립티브 분석 창이 새롭게 바뀝니다. 또 제일 위에 있는 걸 해주시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중에 수정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최종 점수가 되어 있는데 이 최종 점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반을 이용을 해서 또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범주형 변수와 수치형 변수가 동시에 들어갈 때 정리해 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 점수가 있는데 분반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주고 싶다. 그러면 스플리트 바이라고 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플리트 바이로 눌러주시면 최종 점수를 분반으로 이렇게 해서 분반별 최종 점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반, B반 전체적으로 나눠서 최종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전체 하나일 때 값이고 분반별로 쪼개지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분반별로 나와 있는 거를 박스 플러스로 보면 전체적으로 박스 플러스도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반인데 이 분반에 따라서 하나 더 하고 싶다. 즉 A반, B반인데 A반의 남자, 여자, B반의 남자, 여자. 그럼 성별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다시 이렇게 A반 밑에 또 이렇게 또 카테고리로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 스플리트 바이 하면 첫 번째 분반이 가장 먼저 카테고리로 나눠서 처리가 되고요. 두 번째 또 성별에 따라서 또 나눠서 처리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리트 바이는 여기는 범주형 변수가 옵니다. 여기는 연속형, 수치형 변수가 오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요 안에 요 스플리트 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시는 뭐냐면 요거는 범주형 변수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연속형 변수, 범주형 변수를 동시에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특정 변수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것도 중간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의 변수만 쓸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 모든 변수를 같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럴 때는 첫 번째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원하는 것만 클릭이 되고요. 만약에 첫 번째 누르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제일 마지막을 누르면 중간에 있는 게 모두 다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키는 하나씩 선택할 때, 쉬프트 키는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마우스에 있는 쉬프트 컨트롤 키를 같이 조율을 해가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쉬프트, 그 다음에 최종 점수, 그래서 다 선택하고요. 베리어블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전체적으로 다 선택이 되죠. 자, 그러면 컬럼 바꿔주시고, 그래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모든 수치형 변수를 동시에 집어넣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스퀘어리스, 그 다음에 외도, 첨도까지 같이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변수들이 제대로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 플러스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은 당연히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죠. 그죠? 결석한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우리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의 점수값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걸로 우리 자모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수청 자료로 해서 하나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수청 자료를 범정 자료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범정 자료, 수청 자료를 같이 사용해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변수형 자료를 동시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중평균하고 이런 평균들은 여기서 자모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엑셀을 이용해서 또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하기 전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겠네요. 결과를 기존 거는 놔두고 우리 새롭게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 들어가서 세이브 하지 마시고 세이브 as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우리 02-1.eda.로 해서 다시 저장을 할게요. 기존 건 놔두고 우리 새로 만든 거는 별도로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존에 있던 엑셀을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 연습용 파일 이 폴더 안에 우리 엑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모비 폴더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평균.엑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엑셀을 이용해서 할 테니까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중평균입니다. 가중평균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값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수강생들의 전체 합계를 해야 되니까 엑셀에서 자동 합계 우리 합계를 눌러주시면 수강생들에 대한 전체 합계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총 100명이고요. 가중값은 이 10명의 반평균을 합치면 이 A반의 전체 값들이 나옵니다. 전체 데이터가. 그래서 곱하기 반평균 해주시고, 자, 이렇게 3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각각의 값들이 나와 있고요. 요 값들을 복사를 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중평균은 이 수강생 평균을 가중값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가중값 나누기 전체 평균 해주시면 가중치 전체 평균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중평균은 73점이 되겠죠. 밑에 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엑셀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수강생을 다 더해 주고요. 전체
데이터 개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각 반마다의 수강생과 반평균의 값을 곱해줘서 이 A반의 전체 데이터 값, B반의 전체 데이터 값을 확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 값을 합쳤을 때를 같이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식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우리 엑셀에서 수식 들어가서 이 수식에 보면 수식에 들어가면 수식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식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식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수식 표시하고 싶은 걸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실제 값들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가중평균에 대해서 했고요. 우리 기하평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요 엑셀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수 문제 풀 때요. 자,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은 연도별 수익률 증가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먼저 매 연도의 수익률 증가율을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증가율은 기존 연도에서 신규 연도, 그 다음에 거기서 1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존 값 나누기 그 전년도 값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가로 해주고 요걸 먼저 계산해 준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 주면 1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150%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를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57% 증가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이렇게 쭉 끌어내리면 이 각각 연도의 수익 연도 증가율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평균 내면 안 된다 그랬죠. 만약에 이거를 평균을 내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게 되면 이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거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이론 시간에 설명을 해줬죠. 자, 그래서 CAGR을 계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새로운 수식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거, 그 다음에 슬러시 처음 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비해서 4년 뒤에 전체적으로 3,700 정도, 370% 정도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270% 정도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매년 평균을 내야 되니까 평균을 내면 우리 SQRT를 이용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루트는 제곱까지 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3제곱, 4제곱 이런 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우리 역수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의 역수로 계산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 우리 엑셀에서 지수는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배 이렇게 해주면 이거를 2배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배. 그래서 이거를 3승 해주면 3승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3승배 해주면 안 되고요. 이거의 역수니까요. 1분의 3 이렇게 해주면 3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4번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증가율이 1번, 2번, 3번, 4번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곱하기를 4번 해줬으니까 자, 이거를 역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루트에서 4를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4제곱을 우리가 그 엑셀 함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승을 이용을 해서 스퀘어를 이용해서 역수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1을 최종적으로 빼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 매년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매년 이렇게 635에서 이렇게 매년 증가해 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합평균을 해보겠습니다.
조합평균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합평균은 실제로 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4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근데 다 더해주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리를 다 더해주고요. 이 시간을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400km로 1시간을 거리 400km의 거리를 속도 400km로 갔으니까 1시간 걸렸죠. 그죠?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요. 400km의 거리를 100km로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걸 나눠주면 4시간 걸렸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개일 때는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해 주시고요. 총 800km, 그 다음에 5시간 이렇게 되겠죠. 조합 평균은 800km를 5시간 동안 가면 평균 1시간당 시속 160km로 갔다 왔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추가로 이제 두 거리가 아니고 거리가 더 늘어나서 3개, 4개 이렇게 복합적으로 늘어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km 거리를 속도 400km로 갔고요. 그 다음에 300km 거리를 또 100km로 갔어요. 그러면 3시간 걸렸겠죠. 그 다음에 올 때 또 300km를 100km로 갔어요. 또 3시간이 걸렸죠. 자, 그래서 거리를 2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다른 속도로 갔을 때 계산해 주기 위해서는 방법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400km 거리를 속도 400km로 갔으니까 1시간. 자, 300km 거리를 100km로 달렸으니까 3시간. 그죠? 또 300km 거리를 100km로 달렸으니까 또 3시간. 자, 그러면 얘를 다 합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거리는 1000km를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돼요? 7시간 걸렸네요. 그러면 1000km를 7시간에 거쳐서 똑같은 속도로 가려고 그러면 요거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평균 142.86km로 7시간을 꾸준히 가면 7시간 뒤에 1000km를 간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수식들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응용해서 우리가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습을 마치도록 하고요. 연습 문제를 또 풀어야 되니까 연습 문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